사실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생각보다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제 턱뼈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이제 한 50에서 6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성공률을 이제 97%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게다가 치료 기간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할 때 내 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전신질환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뼈랑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임플란트가 좀 약간 나사목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그냥 뼈에다가 박아서 나사모처럼 고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이제 피라든지 공급이 돼서 나중에 임플란트랑 이제 뼈가 아예 붙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물학적으로 뭔가가 와서 뼈랑 이제 붙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 과정이 처음부터 바로 뼈랑 이렇게 붙는 건 아닙니다. 점점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서 이제 임플란트랑 연결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기부스를 했다고 뼈하고 뼈가 붙지 않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이 이제 다시 없어졌다 생기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붙는데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바로 심어놨다고 붙는 게 아니라 주변이 없어졌다 생기면서 아무는 과정 중에 이제 뼈랑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막 걸어다니면 뛰어다니면 뼈가 잘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초기에 힘을 많이 받거나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아무는 초기 한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이제 골 유착이 뼈 상태나 이제 임플란트 표면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뼈가 튼튼하고 조건이 좋으면 이제 웬만하면 잘 붙지만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제 잇몸뼈가 약한 분들은 골유착이 더디고 이제 실패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만들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면이 이제 미세하게 이제 유기물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오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 임플란트 상태와 다르게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티타늄 표면이 이제 공기에 이제 4주만 노출이 돼도 이제 오염이 됐던 그런 오염도가 20에서 60에서 75%까지 늘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접착 테이프 쓰잖아요. 이제 뭐 3M 접착 테이프 같은 걸 쓰는데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하면 접착력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표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오염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노화된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뼈랑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 이제 UV 임플란트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뼈가 안 좋아할 때 실패할 수 있거나 그 다음 임플란트가 아무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UV 임플란트가 왜 좋은지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V 임플란트가 뭔지 여기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V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표면에 오염된 거를 자외선을 UV를 쪼여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예전에 이런 친수성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을 딱 적셔보면 물이 가운데만 쫙 따라 올라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원래 티타늄이라는 표면 자체는 이제 물에 친한데 이제 그게 없어져서 물이 안 맺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친수성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물이 잘 따라온다는 부분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피가 쫙 딸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피 안에 있는 많은 세포 물질들이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 거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뼈가 잘 붙게 되고 임플란트가 아무는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친수성이 돼가지고 이제 피가 쫙 딸려 올라오는 모습 보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뭐가 좋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플란트가 바로 뼈랑 딱 붙는 게 아니라 주변에 뼈가 없어졌다 생기면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점선 모양이 점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게 고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이 표시된 데를 보면 4주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빌리티 DB라고 말하는데 임플란트의 고정이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아물면서 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는 과정 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UV를 처리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고정이 100에서 2주차 때 잠깐 내려갔다가 살짝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말은 임플란트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그런 프로토콜을 겪는데 조금만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뼈가 안 좋거나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를 요즘은 이제 치아를 빼고 바로 심고 뭔가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약해지게 되면 그 과정 중에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힘이 약해지는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라든지 세포들이 많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지는 부분이 빨리 회복이
회복이 되면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V 임플란트가 조금 과학적인 근거는 이런 약해졌다가 강해지는 부분이 이제 많이 약해지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UV 임플란트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선치과에서 이제 오민석 선생님이 조금 수술을 하셨던 부분인데 굉장히 안 좋아서 뼈 이식을 많이 해놓고 이런 정도로 안 좋은 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아까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그걸 잴 수 있는 장치가 ISQ라고 해서 그 수치를 재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보통은 이제 70이 넘어가면 좋은 건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뼈도 안 좋은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처음에 여기 표를 보면은 68, 66, 70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4주차째가 되면은 60에서 50으로 이렇게 확 떨어졌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4주차째 된 거를 보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75, 77 이런 식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굉장히 안 좋은 데다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UV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수치가 점점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 케이스를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좀 이런 것들이 좀 왜 유리한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경희대학교에서 한 실험인데 세포들이 얼마나 활성이 되는지 좀 보여주는 실험이거든요. UV 조사 전이랑 UV 조사 후를 보시면 세포가 많이 모인 곳에는 이제 저렇게 약간 분홍 색깔이 막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UV를 조사를 하고 나면 첫째 날보다 셋째 날, 그다음에 일곱째 날 보면은 저렇게 세포들이 막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많이 오다 보니까 UV 임플란트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골 형성 능력이 많이 증가하는가, 요거를 좀 봤을 때 이 다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2주에서 3주가 될 때 골 형성 능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포들이 막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UV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뼈가 안 좋거나, 그다음 뭐 임플란트를 뭐 빼고 바로 심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피 공급이 잘 되니까 세포들이 막 들러붙어서 이제 빨리 아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뼈가 얼마나 붙는지 그걸 이제 BIC라고 본 투 임플란트 컨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BIC가 이제 많을수록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은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BIC 비율이 보통 한 50을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50만 돼도 이제 임플란트가 고정이 잘 나와서 잘 쓴다고 해요. UV 처리를 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붙냐,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미국 UCLA 대학의 이제 오가와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UV를 조사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 BIC 비율이 98%까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 50에서 한 60%인데 거의 98%,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 잘 붙었다. 그럼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그럴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는 속도도 빠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임플란트가 더 뼈랑 튼튼하게 붙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오래오래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뼈가 좋으신 분들은 솔직히 UV 임플란트를 무조건 해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잇몸뼈가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들, 또 치주질환이 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골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UV 임플란트가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연구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오가와 교수님과 후나토 선생님의 이제 2003년도에 증례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UV 처리된 임플란트를 수직적으로 뼈를 올리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든지 공기주머니에 뼈 이식을 한 상악동 거상술을 한 부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심었을 때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1년 후에 이제 성공률이 100%에 달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나 아무래도 고령 환자라든지 골이 약하다거나 좀 부족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왔던 연구는 보통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뼈가 안 좋아서 잘 안 붙었던 부위잖아요. ISQ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단단해짐을 좀 보는 수치인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기존에 실패했던 부위인데도 성공적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붙는 그런 보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안 좋거나 임플란트가 실패했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UV 임플란트를 좀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바로 이제 힘을 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로딩이라고 하는데 즉시 부하를 받는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그 약해지는 시점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임플란트가 붙지 않고 임플란트가 쑥 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4개에서 6개를 심고 바로 그걸 연결 고정을 해가지고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UV 임플란트를 조금 심어드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 바로 이제 뭔가를 힘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UV 임플란트를 좀 선택하시는 게 임플란트가 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이것도 좀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UV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이제 표면 처리도 들어가고 이제 특수한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조금 비용이 조금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데는 뭐 20만 원 더 추가를 받기도 하고 치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뼈가 좋거나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굳이 솔직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큰 중대한 이걸 안 하면 실패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뼈가 좋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로 충분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경우에는 20만 원의 그런 차이지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임플란트의 성공률이라든지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 게 굉장한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어도 좀 아깝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의 그 재료에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떤 사람은 뭐 국산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산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 임플란트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UV 임플란트를 쓸 수 있잖아요. 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뭐 2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단돈 몇만 원만 내더라도 이제 UV 임플란트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를 이왕 심으실 거라면 당연히 UV 임플란트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심으시면 부담은 최소로 되고 성능은 좋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중에서도 UV 표면 처리를 한 UV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뼈가 안 좋거나 임플란트가 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 UV 처리된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뼈가 빨리 와서 붙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잇몸뼈가 약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잘한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임플란트가 붙고 특히나 실패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가 가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